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증시 상황부터 현재 구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특징,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도 낙폭이 지난 전고점, 환율의 전고점을 달성했을 때만큼 심하진 않은 상황인데요. 코스피가 이 시각에는 2,500선을 다시 탈환을 했고 오늘 장 내내 2,500선 지지 테스트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은 0.28%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823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3일째 양 지수 모두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환율은 1,328원 80전을 기록하면서 지난 7월에 기록했던 전고점을 큰 폭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고환율에도 우리 증시에서 버텨주던 외국인이 오늘은 이탈 일어나고 있습니다. 1,200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도 1,300억 원 매도에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 매도를 하면서 환차손을 좀 탈피하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금융 쪽에서 또 특히 많이 팔고 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를 외국인이 150만 주 이상 덜어내고 있는데 뒤에 이슈엔 종목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을 해보시죠. 코스닥에서는 이미 3일째 쌍끌이 매도가 나타납니다. 외국인과 기관 합해서 1,000억 원 이상의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흐름이고요. 외국인은 오늘 선물 시장에서도 3,500계약 이상의 대량 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오늘 저가 매수합니다. 1,226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슈에 따른 종목 하나 확인해 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뱅크 오늘 악재가 두 가지 겹치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금융위원회에서 선불 충전 시기의 간편 송금을 법적으로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에서는 허가를 받은 업체는 송금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이 개정안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불식이 되는 듯한 모습인데 두 번째 악재가 또 있습니다. 블록딜입니다. 국민은행이 카카오뱅크의 보유 지분 약 8%를 가지고 있는데요. 3,800만 주 가운데서 약 1,500만 주가량을 블록딜한다는 소식입니다. 블록딜 가격은 할인된 가격인 28,700원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비슷한 가격까지 내리면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요. 오늘 낙폭은 7.5%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에게 투자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 종목 상담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김대호 전문가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도 시황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상한가 종목이 10시 구간에서부터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퀀타 매트릭스 코스닥 종목인데요. AI 기술로 암세포를 검출할 수 있게 됐다는 보도에 오늘 10시 때부터 좀 상한가를 직행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섹터별로도 종목별로도 이슈와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투자자들 이 시각엔 어떤 종목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도원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지금 이 시각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LG에너지 솔루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GM과의 합작 배터리 4공장 설립지로 미국 인디애나주를 검토하고 있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양사의 합작사인 얼티엄 셀즈가 당국에 세금 감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미국 투자 금액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얼티엄 셀즈의 첫 번째 공장이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이번 달 말부터 첫 번째 양산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연간 생산 규모는 40기가와트시라고 합니다. 이 밖에 테네시주와 미시간주에 각각 2, 3공장을 짓고 있고요. 그리고 LG엔솔은 스텔란티스와도 합작 투자를 통해서 캐나다에도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고, 그리고 미시간주에는 독자 공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모든 캐파들을 종합해 봤을 때 2025년 이후에는 북미에서만 200기가와트시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전기차 250만 대 생산이 가능한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아직 LG에너지 솔루션 측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이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 최근에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수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한 투자 소식들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주가도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47만 원 선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살짝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장도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삼강 M&T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풍력 관련주 내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탄력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도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해상풍력 구조물 수주가 급증하면서 앞서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도 대규모 수주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대만의 풍력 건설사와 6,007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 119%에 해당하는 굉장히 또 큰 규모라고 합니다. 올 상반기 글로벌 해상풍력 투자 금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이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 이 삼강 M&T의 이 수주 모멘텀도 굉장히 강해지면서 오늘 장중에 8% 이상의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이번 달 들어서만 10차례 이상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 장 3만 원 선까지 돌파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엔터주 하이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도 등락폭은 크진 않지만 6월 달 이후에 계속해서 저점을 찍고 꾸준하게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인 걸그룹 뉴진스가 굉장히 흥행을 하면서 주가의 모멘텀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1일 데뷔 앨범을 발표한 이후에 데뷔 첫 음악 방송에서 1위를 했다고 하고요. 앨범 선 주문량만 50만 장을 돌파를 했습니다. 앞서 하이브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하반기에도 실적 기대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가에서는 BTS 입대 관련 불확실성은 있지만 주가가 바닥을 다졌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네 팀의 신인 그룹들이 추가적으로 데뷔를 하고 게임과 플랫폼 서비스의 성과를 보일 경우에 주가의 탄력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중에 4% 이상 강세를 보였고요. 현재 2%대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전장 핫 종목들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 탑10 종목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오늘 SK하이닉스나 현대차 같은 대형주들, 어제 빠졌던 주들이 다시 좀 올라오는 흐름도 나타나고, 앞서 살펴봤던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도 같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종목들 어떤가요? 오늘 제가 좀 체크를 해볼 종목은 전반적으로 다 좀 중요한 이슈들인 것 같은데 좀 앞으로 우리가 좀 길게 보고서 좀 접근해야 되는 섹터로 이 저출산 관련주인 아가방 컴퍼니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가방 컴퍼니 어제 오프닝에서도 봤던 종목이죠. 오늘은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던데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지 먼저 댓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탱크님이 결혼을 안 하는데 무슨 출산이냐라면서 배 아파서 그러는 거 맞다라고 하셨습니다. 좀 많이 올랐으니까 또 배도 아프신 것 같아요. 두 번째 분 NODO님 1.5조도 아니고 15조다. 묻고 더블로 가라고 하셨고, JNTA님 반짝하고 끝날 재료는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서울시에서 15조를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한다고 아기를 더 낳겠느냐라는 의문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재료에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일단 정책적인 투자가 진행이 됐을 때 그 민간 기업들도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거는 분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때문에 기업에 분명히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요소로 조금 판단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이 글로벌적인 환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혹시 중국의 인구가 지금 몇 명이죠? 16억? 14억 정도까지 14억. 지금 많이 추산이 되고 줄었네요. 있어요. 네. 근데 이게 21세기 말이 되면은 8억 명 정도까지 떨어진다라는 그런 전망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중국의 이제 당대회가 10월 말부터 이제 11월 초 사이에 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시진핑 이 주석이 또 연임에 대한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이 저출산 관련된 이야기들이 중국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대할 만한 내용으로 지금 당장에 나온 거는 이 육아 로드맵, 이 15조, 14조 원 규모의 이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는 점, 그 부분 첫 번째 포인트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게 단기간에 투입이 되는 게 아니라 5년이라는 기간을 거쳐가지고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중간중간 나오는 이 명확한 가이드라인들 이런 것들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고 거래 대금 한번 크게 들어온 상황이니까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아가방 컴퍼니라는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실적이 흑자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분기 실적치 역시 굉장히 잘 나와줬는데 과거에 영업이익치들이 굉장히 잘 나왔던 그런 시즌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 전망치, 앞으로 좀 이 성장치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도 살아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테마 형성이 될 때 사실 이 저평가주들이 주목을 많이 받거든요. 이 테마가 크게 형성이 될 때 저평가주들이 대장 잡고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 아가방 컴퍼니 역시도 저평가 종목으로서 이제 제가 한 차례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테마주들을 공략을 할 때 좀 저평가주 위주에서 좀 체크를 해가지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비교적 좀 안정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적은 리스크를 가지고 좀 안정적인 수익을 한번 목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중국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중국에서도 저출산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가방도 그렇고 아기 저출산 관련주 가운데 중국 수출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글로벌적으로 장기적으로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있을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를 찍고 종목 상담 채팅방으로 직접 입장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채팅방 입장하셔서는 종목의 이름,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정보는 꼭 남겨주셔야 저희가 용이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 세 가지 정보는 꼭 남겨주시고요.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보내시는 방법입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내용이 종목에 관한 정보가 아닙니다. 전문가의 이름 김대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회신을 할 때 이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마찬가지로 종목 상담 채팅방으로 입장하셔서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 필생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새로운 필생 종목을 소개를 좀 받아볼 텐데 전문가님, 네. 오늘 공약 내거셔야죠. 제가 윙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윙크 한번 시원하게 드리겠다 했는데 예? 오늘 한번 문제 보시고 맞추시면 제가 한번 이제 우리 방송 끝날 때쯤 한번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시청자님들 오늘 종목을 맞추시고 김대호 전문가의 윙크를 받아가실 수 있을지 힌트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 뭐죠? 갤럭시 관련주인가요? 스마트워치도 보이고, 네. 기판도 보이고. 근데 이 기판 사이즈로 봐서는 플립에 들어가는 기판 같은데. 아쉽게도 폴더블 그건 아니고 이 기판 아닌가요? 이제 휴대폰에 들어가는 기판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이 기판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보호회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좀 넣어놨어요. 아하. 이제 배터리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보호회로가 필요한데 2차 전지들이 그 보호회로를 납품하는 이력도 있다라는 점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측에 보시면 지금 스마트워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게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관련된 이제 이슈에 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부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좌측 하단에 있는 건 이제 핸드폰 이제 부품들이죠. 기자재 이제 주요 부품들, 아니 주요가 아니라 액세서리라고 하죠.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네. 액세서리 관련주로서도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 그 부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는 제가 이제 뒤에 내용들 설명드리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바로 다음 페이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삼성전자의 1차 벤더사로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삼성전자 1차 벤더사로서 이제 휴대폰 부품이라든가 뭐 이제 주요 부자재들 그런 것들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매출 비중이 삼성전자가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외에도 이제 5G 단말기 같은 이 부품들을, 이 장비들을 제조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LG화학에는 또 2차 전지 보호 회로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포인트들이 추후에 이제 성장성을 고려를 했을 때 2차 전지까지도 이 성장성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이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좀 발생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좀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휴대폰 부자재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키패드, 고분 패드 그리고 이제 휴대폰 좌측 우측을 보면 뭐 전원키라든가 볼륨 버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다음 페이지를 같이 체크를 해보면은 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폴드 4, 플립 4, 그리고 워치 5, 버즈 2 프로 이렇게 이 제품들이 이제 출시가 되는데 국내 공식 출시가 다음 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적인 모멘텀에 어느 정도 작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삼성 휴대폰 그리고 워치가 이렇게 출시가 될 때마다 좀 크게 부각을 받았던 이력이 있었던 만큼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종목 특성상 좀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 발생했을 때 일정 맞춰가지고 급등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이 주요 부자재, 부자재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워치 같은 경우는 밴드가 될 수도 있겠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휴대폰의 이 버튼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부분 해당 기업에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 관련된 이야기들 뭐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도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실적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대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재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 저평가주다라는 이야기들을 조금씩 듣고 있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대 초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치를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 지금 3,0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100억대 중반 수준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점, 실적적인 안정적인 재무적인 안정감이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단에 보시면 부채 비율, 유보율 역시도 부채 비율은 20% 수준, 유보율 같은 경우는 1,800% 수준으로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내용은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은 제가 방송 말미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에 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오늘따라 저도 정답을 맞히고 싶은 욕구가 뿜뿜 넘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주신 힌트, 삼성전자의 1차 벤더사다, 그리고 LG화학에도 공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과 시가총액은 1,000억 원대 종목이다라는 힌트 주셨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진행될 종목 상담에 참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2가지 방법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QR코드를 직접 촬영하셔서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화면 속에 네모난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나타날 텐데요. 링크 클릭하시면 익명의 채팅방으로 무료 입장이 바로 가능합니다. 채팅방에 상담 올리실 때 잊어버리지 마셔야 할 것,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이 되겠고요. 사연은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 오늘 출연한 전문가의 이름 김대호라고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럼 저희가 시청자님의 번호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수신된 링크를 클릭하고 역시 무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1:1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대호 전문가와 투자병법서 함께 파헤쳐 보시죠.
네,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나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바로 종목 상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죠. 이 부분을 찍어서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3가지 꼭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대호라고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수신되는 채팅방 링크를 이용하셔서 역시나 종목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 시청자분들께서 본방사수를 해주고 계신데요. 채팅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 주인공은 떨고 있는 어피치님입니다. 방송 시청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웃음 남겨주셨고요. 종목의 이름 유니셈, 매수가 9,650원, 비중 10%입니다. 본전 탈출할 수 있을지 진단 좀 부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유니셈 종목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좀 주가가 한 5, 6거래일 연속으로 올라오다가 오늘은 좀 멈춰선 모습이네요. 7,690원 선에 보합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유니셈 실적 보니까 매출도 좀 줄었고 영업이익도 줄었습니다. 이번 본전을 좀 사수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전문가님.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 유니셈이라는 기업이라고 하면 또 반도체 관련주잖아요.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계속 안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고 네. 좀 증시가 사실 급락 나온 이후에 좀 반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횡보하는 움직임들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업황에 대한 우려감들을 이미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반등 나오지 않고 자리에 횡보하는 움직임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일단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하고 앞으로 그러면 어떤 긍정적인 이슈에 반응을 할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해당 유니셈이라는 기업 자체가 반도체 장비주로서 많이 분류가 되고 있어요. 뭐 스크러버 관련해가지고 이슈 받을 때마다 좀 올라와주는 이게 반도체 장비거든요. 그럼 장비가 주목받을 때마다 좀 올라오는데 통상적으로 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주목받는 시기는 아무래도 이 업황이 좀 호황기일 때 그리고 신규 시설 투자들이 이루어질 때 좀 주목을 많이 받는데 지금 업황이 좀 좋지는 않아도 신규 시설에 대한 이 이슈들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조만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 관련 이슈를 보면은 평택 공장, 평택 3공장이 이제 또 하반기 완공 관련된 이슈가 좀 발생을 할 텐데 그 이슈가 발생을 하면은 결국에 이 반도체 장비들이 또 신규로 입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볼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SK그룹이라든가 뭐 삼성이라든가 미국의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좀 시설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포인트들을 좀 기억을 해본다라고 하면 생각해본다라고 하면은 좀 긍정적인 매출이 다시 한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적인 부분들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좀 이 반도체 업황이 좀 사그라들 때 이 시설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추세 확실하게 돌려주고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가격 전략을 좀 잡아가면 좋을지 한번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일봉상으로 우리가 바로 좀 접근을 해볼게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2020년도, 21년도 이제 유동성 장세에 이품 불면서 급등하는 모습들 나왔습니다. 실적적인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죠. 삼성전자 역시도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갔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과 같이 움직임이 나왔다. 근데 이 이후에 이 대형주들 자체가 좀 흐름이 안 좋았어요. 그에 따라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이 우리가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같은 다른 반도체 대형주들을 볼 때도 바닥은 어느 정도 거의 다 왔다. 확실하게 쌓아져 있는 이제 싼 구간에는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맥락과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가격적인 측면을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벌써 52%나 떨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 구간이 사실 그렇게 이렇게 떨어진 구간은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떤 우려감이 어느 정도 존재하더라도 여기서 추세 전환을 좀 시간적 여유를 두게 되면은 돌려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상황이니까 좀 더 끌고 가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매수가도 보면 사실 9,650원이면은 여기 부담감이 큰 구간은 아닙니다. 앞으로 올라갈 때 지금 주가를 보면 이전에 쭉 떨어지면서 이제 10,000원 구간 제가 항상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0,000원 구간에 오게 되면 또 라운드 피겨 이제 심리적으로 좀 저항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서 저항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시고 해당 구간 올라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진행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홀딩하는 이경 계속 끌고 가면서 이제 긍정적인 이슈 나올 것 좀 있으니까 끌고 가면서 목표가 10,000원, 라운드 피겨 구간인 10,000원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구간까지는 좀 계속해서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자였습니다. 본전 탈출할 수 있을지 진단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가님 말씀 본전 탈출 가능하다였습니다. 10,000원까지 홀딩 전략 제시해 주셨어요.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으로 다시 한번 함께 입장하시죠.
이번에는 사랑방님입니다. 하이즈 항공 종목 신청해 주셨고요. 매수가 5,700원 적으셨습니다. 비중은 20%라고 하시네요. 자, 이분은 사연도 있습니다. 친구가 수소 관련주라고 크게 간다고 매수하라고 해서 했는데 어찌할까요? 하셨습니다. 자, 하이즈 항공도 오늘 큰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4,03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즈 항공, UAM이나 뭐 항공기 쪽으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수소 관련 이슈도 있나요? 과거에 한 번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한두 번 정도 수소 탱크 만들었다는 소식이 발생을 하면서 올라왔던 기억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하이즈 항공이라는 기업은 수소 관련주로 보기보다는 아쉽지만 좀 다른 테마로 묶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굉장히 좀 마음 아팠던 게 친구가 수소 관련주라고 지금 알려주셨다고 하셨는데 일단 그 친구의 말을 뭐 그래도 친구가 되게 사소한 거에 많이 집중을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그런 사실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 조그마한 부분들도 추후에는 긍정적인 재료로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수소 관련된 종목들의 분위기들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추후에 이 수소 탱크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은 그 부분에서도 분명히 좋은 소식을 기대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사 부품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보셨으면 좋겠는데 결국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발전될 부분들, 산업들 보면은 대표적으로 UAM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 UAM 관련주로서 이제 그 부품사로서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테마성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도 한두 번씩 크게 나와줄 수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항공기 수요가 다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이제 위드 코로나 진행이 되면서 코로나 이 팬데믹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면서 좀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항공기가 이제 새로 뭐 수리가 들어간다라든가 교체가 된다라거나 하면은 결국에 이 부분들도 긍정적인 소식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그 외에도 우주항공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죠. 아무래도 항공기 부품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소식보다 좋은 소식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화면 보면서 조금 같이 우리가 차트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공시는 어떤 공시들이 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해당 종목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이 전환사채 관련된 내용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환사채가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이 조정 후 전환가액이 4,531원에 좀 있는 상황이다. 가능한 수가 150만 주 정도가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은 조정 후의 전환가액이 4,500원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게 최저한도까지 떨어진 전환가액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해당 이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자가 없는 전환사채예요. 이자가 0%인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 아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좀 주가가 좀 반등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 결국에 이제 우리가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상환을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전환사채가 발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도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 22년도 5월 달 이후로 좀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 나오는데 많이 빠졌어요. 단기간에 50% 빠졌습니다. 5월 달 이후로부터 거의 반토막 났기 때문에 좀 단기간에 좀 급락 나온 만큼 기술적 반등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긍정적인 소식들 한두 개만 나와주더라도 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5,000원 구간까지 1차적으로는 좀 무난하게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점 일단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비중이 20%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 전략을 막 세우시기보다는 그냥 현재 뭐 시장 사실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증시가 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의 추가 매수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 두시고 좀 기다려보자. 기다려보고 계속해서 뭐 한두 달 정도 이런 흐름들이 만약에 지속이 된다. 한 달 정도 이렇게 흐름이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추가 매수 전략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홀딩하고 1차적으로는 5,000원. 조금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1차 목표가 5,000원. 2차적으로는 매수가까지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적 여유를 두시면은 매수가까지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종목이니까 그 부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이즈항공 전환사채 있는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주셨고 5,000원 선까지 반등 가능하다. 여기에서 1차 매도 전략 그리고 매수가까지 좀 보자라고 매도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친구가 수소 관련주라고 했다라고 하셨는데 친구 말을 너무 다 믿지는 말자라는 말씀, 주식할 땐 나만 믿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박 사건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바코 종목이고 14,600원에 비중 10%입니다.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바코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윗꼬리를 길게 날았는데요. 12,850원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현재는 11,9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 분인데 일단 실적은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지금 당장에 급하게 추가 매수 전략을 잡기보다는 좀 천천히 보시는 게 이 종목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좀 보면은 이제 하반기 2차 전지 계속 좋다라는 소리 나오잖아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다. 다만 추가 매수는 조금 지금 가격대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산업군 자체가 굉장히 그래도 분위기가 많이 좋은 상황이에요. 하반기에 계속해서 주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그 부분에 조금 초점을 두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차 전지 외에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은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야기가 있겠죠. 결국에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우리 이 사회에서 볼 때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추후에는 이제 뭐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건물 외벽에도 다 들어가고 그렇게 될 텐데 그런 포인트들 생각하면 이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이런 성장성 그리고 그런 이슈화들도 좀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부분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 좀 이어지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어떤 종목,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뉴스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가격 전략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을 할 때 이제 추가 매수 전략은 조금 좀 시간을 두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종목도 2차 전지 모멘텀 받아주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온 종목입니다. 그 이후에 좀 조정이 나온 건데 지금 조정받은 이후에 이 박스권을 좀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저점을 크게 이탈시키지 않는 모습, 지금 10,000원 구간, 라운드 피겨 구간에서 계속 지지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박스권이 사실 얼마나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결국에 다시 올라갔을 때 좀 저항이 발생하고 떨어졌을 때 다시 지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당연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하셔서 사실 지금 자리가 굉장히 애매해요. 내가 이 종목은 계속해서 10,000원에서 지지를 받는데 11,950원, 지금 12,000원인데 20%가 올라온 자리에서 우리가 과연 여기서 추가 매수 전략을 세울 이유가 있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급등이 나와가지고 매수가까지 확 튀어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매수를 했을 때. 근데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지금 시장 환경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자 굳이 부담감이 있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 전략을 세우기보다 하단 구간 내려왔을 때 좀 더 안정적인 가격적인 메리트 있을 때 추가 매수 전략을 세워가자라는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에는 홀딩하면서 매수가까지 튀어 오르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4,000원대 계속해서 저항이 발생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14,000원에 올라오게 됐을 때 내가 이제 평균 단가를 조금 조절을 했을 때 그러니까 14,000원대 구간에 좀 비슷비슷하다라고 하면 해당 구간에서 매도 전략을 좀 잡는 게 좋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1차 목표가 14,000원 제시를 드릴 건데요. 여기서 사실 지금 14,000원, 14,650원이 600원이 지금 매수가기 때문에 약손실 구간이에요.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추가 매수를 만약 지금 구간에 정말 내가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14,000원 구간까지만 맞추 조금만 더 추가 매수 전략을 세워가지고 평균 단가를 조절해서 해당 구간에서 손실 없게 나오는 전략을 좀 세워갔으면 좋겠다. 만약에 여기서 바로 올라가지 않고 좀 조정이 나와서 만원 구간 내려오게 되면은 지금 비중 10%이신데 비중 10% 정도는 더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하셔서 추가 매수 구간은 10,000원 잡아드리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업황은 좋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셨고 하지만 지금은 추가 매수 적기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0,000원 선에서 물타기 가능 그리고 매도가는 14,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채팅방으로 입장하시죠. 이번엔 닉네임이 엉터리님입니다. 박셀바이오 매수를 9만 원에 하셨고요. 비중은 10% 적어주셨습니다. 어떨까요? 라고 궁금한 점 남겨주셨는데요. 박셀바이오 면역항암제 관련주입니다. 야, 이분 수익 나고 계십니다. 꽤 많이 나고 계신데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자, 지난주 차트 보니까 주가 급등이 최근에 있었고 지난주에 20%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좀 수익 구간에 이번 주군요. 이번 주 수익 구간에 좀 도달을 하셨는데 주당 한 7,000원 정도 수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좀 바이오라서 불안하실 것 같기도 한데 수익 실현할까요? 저는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 임상 관련된 이 소식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거든요. 지금 네. 거래 대금도 굉장히 다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추세를 돌려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이어진다라는 걸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홀딩하고 끌고 가는 전략이 좋을 수 있겠다. 제약바이오 업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9월달, 10월달 중요한 이슈들도 굉장히 많아요. 일정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업종 자체,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지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 관련된 이야기가 남아는 있기는 하지만 이 금리 인상 역시도 9월 달이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에 지집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을 하면은 9월 이후에 10월 정도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제약바이오 모멘텀들은 그 이후에 더 주목을 받을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고서 일단은 추세가 살아있는 한에는 좀 끌고 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하셨듯이 제약바이오기 때문에 좀 불확실한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여기서 급락이 나오면은 사실 지금 한 주당 7,000원 정도 수익이지만 순식간에 보합 수준까지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될 포지션은 좀 떨어졌을 때 이제 안 좋은 소식이 있을 때 그렇게 급락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는 어느 정도 내가 내 자금을 좀 지킨다는 생각으로 매수가 정도 떨어졌을 때 좀 본전 구간에서 나오는 전략, 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급락이 나오지 않고 지금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목표가를 좀 잡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목표할 수 있는 구간 지금 구간에 좀 더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월봉인데 이전에 대량 거래량 발생했던 시점까지는 이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를 합니다. 약 12만 원 정도에서 13만 원 구간까지 매볼 때 강한 모습인데 이 구간까지는 좀 추세적인 반등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 올라오게 되면은 또다시 강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고 12만 원 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좀 분할 매도 10만 원 넘어갈 때부터 조금씩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보고 한번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긍정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월봉상으로 보시면 추세 돌렸던 시점들만 딱 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하단에 보시면 거래대금 이 바닥 구간에서 한 차례 크게 들어왔죠. 그리고 최근 이 2개월 동안 굉장히 좋은 거래대금, 과거에 제약바이오 붐이 불었을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대금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기억하시고 일단은 홀딩하는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슬바이오 종목이었습니다. 일단 홀딩 전략 주셨고요. 12만 원 선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아직까지 임상재료 그리고 호재성 이슈가 잔재하다는 말씀이었으니까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더 극대화해서 파는 전략을 권해드려봅니다. 네, 이어서 다시 채팅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은 어떤 분일까요? 잘하고픈 주린이이시네요. 카카오뱅크 52,000원 10%입니다. 진단 꼭꼭꼭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자, 카카오뱅크 오늘 오프닝에서도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급락하고 또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오늘 이분뿐만이 아니라 채팅방에서 다른 분들도 좀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 악재가 있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금융위의 해명으로 봤을 때 송금 서비스 자체에는 뭐 크게 제동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블록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오늘 28,950원이거든요. 자, 두 번째 분께서는 지금 매수가 76,000원이다라고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손실이 너무 많이 나는 상황이니까 걱정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네. 오늘 이슈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사실 뭐 좋은 이슈는 아니죠. 실제로 악재가 맞는 거고 블록딜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대량으로 물량이 쏟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서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수가 첫 번째 분이 52,000원, 두 번째 분이 7만 원대셨는데 사실 이걸 고스란히 다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이 이야기 질문을 했을 때 좀 기간을 특정하자면 뭐 몇 년씩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하고서 좀 해당 종목은 뭐 비중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좀 묻어놓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손절을 생각하기에는 이미 낙폭이 너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덮어두시고 그런 생각 덮어두시고 좀 끌고 가자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올라올 때 이 미래의 성장성을 봤을 때 이 핀테크 결국에 이 모바일로 하는 이 뱅킹 업무 자체가 앞으로 점점 더 시장은 커질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라는 기업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온라인 인터넷 뱅킹 중에 좀 최초 사례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 다른 이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막 이제 상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그렇게 되면 그때는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제가 제시드릴 수 있는 목표가는 일단 5만 원대 구간이신 분을 좀 기준으로 잡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해당 구간까지 그래도 좀 추세 전환해가지고 꾸준히 올라오게 되면 시간 좀 오래 걸리더라도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를 합니다. 다만 내가 그게 아니다. 여기까지 내가 기다릴 체력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좀 장기 이평선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이 데이터가 많이 없기는 한데 월봉상으로 이런 이평선들을 돌파하고 나서 장기 이평선들이 만들어질 때 그 장기 이평선 부근까지 올라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아직은 없지만 선을 그어본다면은 뭐 대충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지점들이 뭐 20선 같은 경우는 4만 원대, 뭐 4, 5만 원대 이렇게 형성이 될 텐데 이 다른 이평선들이 생길 때 그 이평선들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목표가를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그런 이평선들 좀 기간적인 부분이 지나고 다시 질문 주시면은 그때 다시 한번 봐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요청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확인해 봤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상장 폐지 위험이 있거나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묻어두자라는 말씀이었고요. 매수했다는 사실조차 좀 기억에서 지워두고 오랜 기간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까지 전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분도 만나보시죠. 다시 한번 채팅방 열어주세요. 파주 새우님입니다. 이데일리 TV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종목은 셀바스 AI, 매수가는 11,700원, 비중은 30%입니다. 이분이 위즈윅 스튜디오가 이번에 투자를 했다라면서 어디까지 잡아 끌고 가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셀바스 AI,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AI 쪽 관련주고요. 위즈윅 스튜디오가 투자를 했다는 호재도 있다고 하시고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종목. 근데 매수가가 좀 높아서 아쉬운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해당 종목은 제가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될 부분이 존재를 할 것 같은데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로봇 관련된 이슈들을 좀 많이 받는 종목이잖아요. 로봇 관련된 이야기도 받고 AI 관련된 이야기들도 받는데 사실 이 종목이 성장주라는 부분은 뭐 달라지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종목이 과거에 이제 상장 폐지 이력이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던 이슈가 있는 종목인 만큼 좀 급등을 했을 때 좀 이제 종목이 슈팅이 크게 나왔을 때 좀 급하게 반납을 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 좀 박스권에 한해 가지고 내가 뭐 목표가를 세울 때는 뭐 직전 고점이라든가 이전 고점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끌고 가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번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당 기업, 적자 기업에서 이제 흑자 기업으로 전환이 된 이후로부터 좀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좀 많이 떨어지기는 했어요. 차트를 봤을 때 일봉상으로 좀 차트 배열도 좀 꺾여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는 있지만 해당 구간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도 물량이 강하게 발생하면서 낙폭을 키우는 모습들은 지금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한 6월 달 이후로 그런 모습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추세 전환, 좀 박스권 형성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뭐 제3자 유상증자 같은 뭐 이런 이슈들도 발생을 하면서 좀 이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들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급등이 한두 번 정도 나와줄 수 있다. 근데 그 급등이 나왔을 때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9,000원대 보시면 여기 매물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과거에 횡보를 이제 급등하고 나서 조정 나오고 급등했는데 또 저항을 받은 자리, 이런 자리들이 추후에도 계속해서 저항대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해당 구간 오게 되면은 조금 매도하는 전략으로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이라든가 현금 확보 추가적으로 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셔도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손실 구간이긴 한데 지금 비중이 높은 만큼 해당 구간 오게 되면 1차적인 매도 구간 잡으시면 좋겠고 잔량 같은 경우는 매수가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확실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장기 이평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는가에 좀 초점을 두시고 주가 흐름 좀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셀바스 AI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후에 종목 공개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 종목 상담 코너 이후에도 김대호 전문가와 소통을 계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은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입장할 수 있습니다. 바로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종목 상담 시간 이후에도 필승 종목에 대한 전략, 또 방송 때 못다한 시황 이야기도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이자 필승 종목을 공개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댓글에 여러분께서 종목을 남겨주셨는데 네네. 에이테크 솔루션 그리고 서원 인텍 이렇게 2파전으로 좁혀들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할 종목 이 중에 있습니까? 오늘 서원인텍이라는 종목인데 좀 네. 굉장히 열심히 찾아보신 것 같아요. 힌트를 축하드립니다. 보고서 맞추셨습니다. 힌트를 보고 굉장히 열심히 찾아보신 것 같은데 네. 일단 잘 맞춰주신 것 같고요. 이걸 제가 사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맞추셔가지고 네. 그런 핑계 안 통합니다. 일단 맞추셨으니까 오늘 윙크는 주셔야 되고요. 자, 빠르게 종목 설명하고 네, 일단. 윙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종목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휴대폰 관련주로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제 부품을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만큼 그 부자재들을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제 이번 오픈이 됐을 때 출시가 공식으로 됐을 때 어느 정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우리가 일단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은 좀 타이트하게 좀 단기적으로 짧은 매수가, 짧은 목표가, 짧은 손절가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가가 6,030원인데 현재가 이하로 해서 조금 분할 매수 전략을 가져가 보자. 지금 이평선들이 모여 있는 구간이 5,800원 구간까지 모여 있는 상황이에요. 이 구간 안에서 조금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당 구간에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6,500원 구간 올라오게 되면은 좀 저항이 발생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횡보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 발생할 수 있으니까 1차 목표가로 6,500원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단기 추세가 좀 이탈됐을 때는 좀 손절하고 재매수 타점을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5,750원 손절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서원 인텍이었고요. 짧게 대응하자는 말씀입니다. 목표가 6,500원, 손절가 5,750원 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제가 윙크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오픈 채팅방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서 중간중간 윙크를 날려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제 저희 오픈 채팅방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계속해 가지고 좀 이 아침마다 일정주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사실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주요 일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런 포인트들을 제가 이제 아침마다 좀 일주일 정도치 해가지고 잡아드리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좀 첫 번째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평가주에 대한 이야기, 아까 제가 이제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도 제가 저평가주로 분류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런 좀 실적적인 모멘텀, 턴어라운드 돌아서면서 이익률이 좋아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발생했을 때 단기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서 조금 저평가주들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 근데 제가 그 저평가주들을 다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제공을 해드렸던 급락 이후에 제공을 해드렸던 이 종목들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좀 반등이 많이 나와줬더라고요. 이게 한번 이제 리밸런싱을 할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 제가 언제 제공해드릴지는 모릅니다만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앵커님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윙크를 하신 건가요? 제가 놓친 건가요? 네, 윙크를 제가 못했는데. 자, 저도 그 채팅방 입장에서 매일같이 일정을 잘 받아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전문가님 저희 카메라 감독님도 벼르고 계신데 윙크는 안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윙크를 제가 기회를 한번 다시 드리도록 드릴까요? 하겠습니다. 네, 한번 잡아주시죠. 해주시고 네. 원샷. 제가 윙크를 아이 못해가지고. 귀여워. 네, 바로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신 김대호 전문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나와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11시에 돌아올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